55km의 해상 교량은 홍콩과 마카오 특별행정구를 중국 본토의 주하이시와 연결하며 우리는 이 다리를 건너는 첫 번째 여행자 중 하나입니다. 이 다리는 지상 565m 위로 고속도로 차량을 운반합니다. 대부분의 마천루조차 허가받을 수 없는 높이보다도 더 높죠. 그런데 이건 겨우 시작일 뿐입니다. 화물선과 비행기가 속도를 늦추지 않도록 바닷속을 거의 7km나 가로지르는 구조물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이건 중국이 건설한 어마어마한 메가브릿지들 중 단 2개에 불과합니다. 준비하세요. 마지막 다리는 너무 길어서 고속열차가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160km 이상을 달리면서도 땅에 닿지 않습니다. 이제 중력을 무시한 듯한 다리부터 시작해볼까요? 중국 남서부에서는 산이 완만하게 흘러내리지 않습니다. 그냥 수직으로 꺼져버리죠. 예전에는 도로가 계곡을 따라 내려갔다가 강옆을 기어가고 다시 기진맥진한 짐승처럼 기어 올라야 했습니다. 지도에서 직선으로 보이는 길이 실제로는 연료, 시간, 비용을 줄줄이 낭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지형을 따르는 걸 포기하고 그 위를 지나가기로 했습니다. 베이판장 대교 또는 두거대교라고도 불리는 이 다리는 항저우에서 루이리까지 이어지는 G56 고속도로를 강위 565m 높이에서 지탱합니다. 이건 타워 높이가 아닙니다. 도로 높이입니다. 2016년에 개통됐을 때 이 다리는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교각을 가진 도로가 되었습니다. 당신은 지금 대부분의 건물이 지어질 수도 없는 높이에서 운전하고 있는 겁니다. 주경가는 거대한 콘크리트 타워 사이를 720m나 뻗어 있으며 강풍에도 유연하게 휘어지도록 설계된 강철 케이블로 지탱되고 있습니다. 바람 하중, 온도 변화, 지진 운동까지 이 다리는 자연과 맞서지 않습니다. 자연과 함께 움직이며 살아남는 구조죠. 건설은 말 그대로 험난했습니다. 케이블 설치는 거의 완벽한 바람 조건에서만 가능했습니다. 자재를 직접 전달할 수 없었고 모두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운반해야 했습니다. 최종 비용은 약 10억 위안에 달했는데 그게 장식 때문이 아니라 지상 600m 가까운 곳에 안정적인 고속도로를 건설하는 일 자체가 비정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도 그걸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산은 최소한 가만히 있기라도 하니까요. 물은 그렇지 않거든요. 중국 남부 해안에는 세계에서 가장 바쁜 해상교통 지역 중 하나인 주강 삼각주가 있습니다. 끊임없는 선박 통행, 부드러운 해저, 태풍, 주요 공항들, 그리고 그 위나 아래 어느 것도 막지 않고 서로 연결되어야 했던 세계의 주요 도시가 있었죠. 그래서 중국은 다리를 만든 게 아닙니다. 스스로를 숨기는 55km짜리 시스템을 만든 겁니다. 홍콩 주하이 마카오 대교는 다리, 인공섬, 그리고 6.7km 길이의 해저 터널로 구성되어 있어 컨테이너선이나 항공기가 속도를 줄일 필요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해줍니다. 터널 구간은 다른 장소에서 조립된 후 밀봉하여 띄운 다음 해저 도랑에 정밀하게 가라앉혔습니다. 정렬 오차는 단 몇 센티미터 단위였죠. 이 구조물은 120년의 설계 수명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태풍, 지진, 선박 충돌, 해수 부식까지 모두 고려됐습니다. 이전에는 페리나 간접 고속도로로 몇 시간이 걸리던 이동이 이제는 도로로 1시간이 채 걸리지 않습니다. 위에서 보면 별로 인상적이지 않게 보일 수도 있지만 바로 그게 핵심입니다. 물조차 문제가 되지 않는 곳도 있습니다. 그냥 끝없는 허공이 문제죠. 구이저우성에서는 계곡이 너무 넓게 열려 있어서 전통적인 교량 설계로는 여러 개의 지지 구조물이 필요했고 그만큼 비용과 복잡성도 터무니없이 증가했습니다. 엔지니어들은 단일한 중단 없는 교량이 아니면 고속도로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판단했죠. 그래서 그들은 하나를 만들어냈습니다. 2019년에 완공된 핑탕대교는 허공을 가로질러 550m를 잇고 있으며 교각은 계곡 바닥으로부터 330m 이상 위에 위치합니다. 중간 지지대도 안전망도 없습니다. 오직 강철과 수학뿐이죠. 삼각형 강철 트러스 시스템 덕분에 지나치게 무겁지 않으면서도 충분한 강성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바람과 대형 트럭이 불쑥 찾아와도 버틸 수 있게 말이죠. 건설은 계곡 양쪽에서 동시에 진행되었고 조립된 강철 부재를 외쪽으로 확장하면서 중간에서 연결시켰습니다. 지상 장비는 줄고
간섭은 적으며 통제력은 더 높아졌습니다. 이쯤 되면 규모가 정점을 찍었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아직 시작도 안 했습니다. 양쯔강 삼각주에서는 문제가 단 하나의 계곡이나 강이 아니었습니다. 강, 운하, 도로, 연약한 지반, 밀집된 개발 지역, 그리고 속도를 줄이지 않는 열차들까지 모두가 동시에 문제였죠. 그래서 하나하나 건너지 않고 전부 한 번에 가로질렀습니다. 단양쿤산 대교는 164.8km에 달합니다. 오타 아닙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다리입니다. 베이징 상하이 고속철도를 위해 건설되어 시속 300km가 넘는 속도로 달리는 열차들이 불안정한 지반을 전혀 밟지 않고 주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수천 개의 콘크리트 기둥이 정확한 강역으로 델타 전역에 걸쳐 늘어서 있습니다. 지반 치마, 열 팽창, 반복되는 동적 하중까지 모든 변수를 통제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오차 하나도 이 거리에서는 엄청난 문제로 확대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건 어떤 랜드마크가 아닙니다. 산업 규모의 인프라입니다. 사람들은 이걸 거의 눈치채지도 못합니다. 칭다오 근처에서는 엔지니어들이 또다시 물이라는 난제를 마주했습니다. 자오저우만 때문에 차량은 해안을 따라 길게 우회해야 했고 그만큼 도로는 막히고 시간이 낭비됐습니다. 이론상 해결책은 단순했지만 실제 실행은 터무니없을 정도였습니다. 만을 곧장 가로지르는 42km짜리 다리. 2011년에 완공된 이 다리는 바다 위에 놓인 교량 중 세계에서 가장 긴 구조물 중 하나가 되었고 5,000개 이상의 콘크리트 기둥이 해저에 박혀 다리를 지탱하고 있습니다. 조수, 파도, 염수, 계절성 빈결, 끊임없는 바람. 이 구조물은 처음부터 부식 방지와 점검을 위한 접근성까지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모든 요소에 견딜 수 있도록 만들어졌습니다. 이후 이동 시간은 줄었고 교통 흐름은 분산됐으며 만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막입니다. 다리 따위에는 관심도 없는 곳이죠. 타클라마칸 사막 가장자리에서는 선로 위에 모래가 쌓이는 속도가 작업자가 치우는 속도보다도 빨랐습니다. 기온 변화는 극심하고 접근성은 제한적이며 유지 보수는 악몽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철도를 아예 지면에서 들어 올려버렸습니다. 2022년에 완공된 허텐루오창 철도의 일부로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선로가 고가 교각 위를 달리며 모래가 철로 위에 쌓이지 않고 아래로 날아가게끔 설계되어 있습니다. 표준화된 콘크리트 세그먼트를 사용해 자재 공급조차 어려운 지역에서도 빠르게 공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사막과 싸우는 대신 철도는 그냥 그 위에 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강에는 지지대 따위 필요 없다고 선언한 다리가 있습니다. 란창 강 상류를 가로지르는 건 불안정한 경사면과 깊은 낭떠러지, 그리고 잦은 지진 활동이 문제였습니다. 계곡에 여러 개의 교각을 세우는 건 단순히 비용이 많이 드는 문제가 아니라 리스크 자체가 컸습니다. 그래서 엔지니어들은 거대한 강철 아치 구조를 세우고 양쪽에 단단한 안반에 모든 하중을 고정했습니다. 강 위 300m 이상 솟아오른 이 다리는 하나의 아치로 고속도로 차량을 지탱합니다. 강철 아치 리브는 점진적으로 조립되었고 중간에서 연결되어 시공 중 발생할 수 있는 일시적인 스트레스를 최소화했습니다. 받침 장치와 신축 시스템 덕분에 지진이나 온도 변화가 생겨도 구조물 전체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습니다. 강물은 그 아래로 아무 방해도 없이 흐릅니다. 이 구조물들을 멀리서 함께 바라보면 하나의 불편한 진실이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이건 단발성의 쇼가 아닙니다. 허영심으로 만든 프로젝트도 아닙니다. 실험도 아닙니다. 이미 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열차, 화물, 매일같이. 예전에는 이동 자체가 느리거나 비싸거나 아예 불가능했던 지형 위에서요. 가장 믿기 어려운 건 이 구조물들이 실제로 존재한다는 사실이 아니라 이런 게 이제 평범한 인프라라는 점입니다.